무작정 열심히 운동과 식단을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을 못 빼는 거 여러분들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다이어트를 한다면 누구나 뺄 수 있어요.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기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운동과 식단을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나의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운동과 식단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은 원하는 목표와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플리 회원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의 다이어트가 매번 실패했던 이유 베스트 3가지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실패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운동과 식단입니다. 두 번째, 매번 반복되는 폭식의 굴레입니다. 이거 많아요. 실패 이후 3번째, 다이어트에 성공했지만 다시 요요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실패 이유로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운동과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부터 인바디 2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방식의 운동과 식단을 해야 할까요? 정말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골격근량이 표준 이하, 체지방량도 표준 이하인 경우며, 두 번째 케이스는 골격근량이 표준 범위 내에 들어가 있고 체지방량은 다소 많은 경우입니다. 두 사람 다 다이어트 식단과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처럼 근육량과 체지방량이 모두 적은 경우라면 칼로리 섭취를 적게 하는 것은 오히려 체지방률을 낮추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골격근량이 표준 이하인 분들이 유산소만 타면서 저열량식을 하게 될 경우에 체지방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열심히 할수록 목표와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는 먼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체지방은 이후에 감량하는 것을 꼭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유산소성 운동보다는 저항성 운동 위주로 루틴을 구성해야 합니다. 근비대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무게, 세트수,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운동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섭취 칼로리는 소모 칼로리보다 많게 설정해야 합니다. 하루 소모 칼로리보다 약 한 300에서 400칼로리 많게 영양을 꼭 섭취하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완전 반대 케이스는 어떨까요? 만약 저처럼 골격근량이 많고 체지방량이 많은 경우라면 근육량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필요는 없으므로 체지방량을 감량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골격근량이 표준 이상인 분들이 잘 먹으면서 근육 운동만 계속해 나간다면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빼기는 조금 어렵겠죠? 저와 같은 분들은 아래와 같이 운동과 식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은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비슷하게 설정해 주세요. 조금 더 빠른 감량을 원한다면 공복에 저강도 유산소 그리고 근력 운동 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섭취 칼로리는 소모 칼로리보다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 적게 설정해 주세요. 활동을 통해 하루에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의 추가적인 열량을 소모해 주세요. 실패 이후 2번째로 매번 반복되는 폭식의 굴레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하다가 매번 폭식으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신의 의지를 막 되게 자책하고 폭식한 다음 막 굶고 식욕을 참지 못해서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시 식사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러면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첫 번째로 간식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간식이라고 하면 뭐 아이스크림, 마카롱, 도너츠, 뭐 쿠키 막 이런 거 많이 떠오를 건데, 다이어터에게 간식은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간식이 필수입니다. 이 간식은 뭐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칼로리라기보다는 끼니와 끼니 사이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뭐 끼니와 끼니 사이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좀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말합니다. 해결 방법 2번째로는 외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반복되는 어마어마한 폭식은 사실 매번 만족하지 못하는 식사에서 비롯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는 이유로 매번 만족하지 못하는 메뉴로 식사를 하기보다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사회생활 같은 걸 하다 보면 식단이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할 건데, 내가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외식 메뉴들을 알아두면 사회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외식 메뉴를 선정할 때 몇 가지 기준점이 있다면, 튀긴 건 안 먹고 뭐 소스가 단 거는 안 먹고 밥량을 조금 덜어서 먹는다, 이런 거를 좀 선택하신다면 외식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수저 기준으로는 밥 한 숟가락은 한 30칼로리 정도, 밥 한 공기는 300칼로리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패 이후 세 번째는 도루마보입니다. 도루마보. 다이어트가 끝나면 원래대로 그냥 생활 습관이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다이어트 이후에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섭취 칼로리와 소모 칼로리의 균형을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에 내가 음식으로 먹은 에너지들을 모두 사용해서 저장되는 에너지 양이 없도록 꼭 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요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 일주일 식단을 꼭 계획해보세요. 일주일 식단을 미리 계획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요요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계획 없이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적인 다이어트 이후에 보상을 하고자 하는 심리는 체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온라인 PT 식단 수강생분들을 티칭하다 보면 계획과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계획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회식 계획이 있다면 회식 전후로 한 식사 계획, 친구와 음주를 할 계획이 있다면 음주를 전후로 한 식사 계획 등을 미리 세워보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스스로 식단을 관리하는 힘과 능력을 높여줍니다. 해결 방법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은 그냥 진짜 무조건 필수예요.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과 근육량이 함께 감소하는 것은 진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와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해 준다면 다이어트로 인한 근육 손실을 예방해주고 신진대사를 향상해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다이어트 이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요요 현상 없이 현재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시적인 체중 감량이 아니라 감량된 체중을 오래 유지해 나가고 싶다면 꼭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근력 운동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은 다음 영상들을 꼭 참고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살을 잘 못 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이 살을 못 빼는 거 여러분들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다이어트를 한다면 누구나 뺄 수 있어요. 직장 다니지 말고 운동과 식단을 하라고 하면 누가 살을 못 빼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실패가 뭐든지 다 나 때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본인 상황에 맞게 다이어트를 좀 전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핏블리가 운동 독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고 꼭 공부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See that you don't realize, and that's what made me fall in love. 'Cause you